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과거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경이로운 지점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성찰의 기쁨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는 숙명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깊은 수행을 통해 마음의 모든 번뇌와 혼란을 가라앉혔을 때 얻게 되는 6가지 신통력 중 하나로 자신의 과거, 즉 전생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본래의 고요하고 맑은 상태, 즉 무심의 경지에 이르면 누구나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하늘의 모든 것을 비추듯 우리의 본래 마음은 시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수면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은 곳에 비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 심리학의 이론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3가지 층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는 의식의 세계, 그 아래에 숨겨진 경험과 기억의 저장고인 잠재의식,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우리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정신의 영역인 무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의 상태는 바로 무의식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 무의식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잊혀진 과거, 전생의 기억을 마주할 수 있게 될까요? 이 대담한 질문에 평생을 바친 한 명의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캐논경.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 법학 등 무려 5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명문 대학의 교수를 넘어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각국 학술원의 정회원으로 추대될 만큼 학문적 권위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캐논 박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인간이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껍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최면과 같은 특수한 방법으로 의식을 잠재우고 무의식의 세계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낼 수 있다. 그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방법 중 하나는 연령 후퇴 최면 요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의 성인에게 최면을 걸어 당신은 지금 30살입니다. 라고 암시하면 그는 정확히 10년 전의 말투와 행동, 기억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이제 막 태어난 1살짜리 아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구의 성인이 말을 잃고 아기처럼 울며 팔다리를 버둥거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무의식 속에 과거의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연령 후퇴 기법은 때로 범죄 수사나 첩보 활동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훈련된 간첩이 의식 상태에서는 결코 자신의 임무를 발설하지 않지만 깊은 최면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 훈련받던 시절을 묻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의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캐논 박사가 열어젖힌 이 무의식의 문은
곧 미국에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52년 미국, 모리 번스타인이라는 한 사업가이자 아마추어 최면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캐논 박사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만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타이라는 평범한 주부에게 최면을 걸어 연령 후퇴를 시도하던 중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면에 걸린 버지니아는 갑자기 낯선 억양의 영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9세기 아일랜드 코크시에 살았던 브라이디 머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아일랜드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100년 전 아일랜드의 작은 도시 풍경, 이웃들의 이름, 남편의 직업, 심지어 당시 사용하던 가게 이름과 동네 지리까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구사하는 영어는 현대 미국 영어가 아닌 19세기 아일랜드에서 쓰이던 고어와 사투리가 섞인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브라이디 머피를 찾아서 라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출간 즉시 미국 전역을 강타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과연 한 평범한 미국인 주부의 무의식 속에 100년 전 아일랜드 여성의 삶이 그대로 봉인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미국의 한 유력 언론사는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 취재팀을 꾸려 아일랜드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디 머피가 말했던 내용들 중 상당수가 역사적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언급했던 작은 상점, 변호사였던 시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당시의 생활상들이 옛 문헌과 기록들을 통해 하나둘씩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서구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기독교 세계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 하나뿐인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는 윤회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부와 목사들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브라이디 머피의 이야기는 사탄의 속임수이거나 거짓말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사실의 힘은 믿음의 벽을 흔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일부 진보적인 성직자들까지 이 현상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디 머피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이 신비로운 현상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학자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 최면을 걸어보았는데 아이는 자신이 고대 이집트 시대에 살았다고 말하며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고대 이집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주변을 경악시켰습니다. 또 다른 스위스의 학자는 한 청년의 전생이 500년 전 인도의 승려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학자를 데려와 대화를 시켰는데 청년은 막힘없이 산스크리트어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쌓이면서 흥미로운 통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을 조사해본 결과 남자가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거나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는 성별의 전환은 약 10명 중 1명의 비율로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별이라는 정체성에 묶여 있지만 영혼 그 자체는 성별을 초월하는 존재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전생과 윤회는 더 이상 동양의 신비로운 종교적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자들에 의해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명장 양호는 5살 때 옆집을 가리키며 저기 뽕나무 아래에 내가 가지고 놀던 금팔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어른들이 땅을 파보자 정말로 금팔찌가 나왔고 사람들은 그가 몇 해 전 그 집에서 죽었던 아이가 환생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생 퇴행 최면이 하나의 심리 치료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겪는 원인 모를 불안이나 고통의 뿌리가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삶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전생에 대한 탐구는 특정 종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의 의식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의 연극이 아니라 수많은 막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대서사시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질문 하나를 남기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도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의미 있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과거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경이로운 지점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성찰의 기쁨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는 숙명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깊은 수행을 통해 마음의 모든 번뇌와 혼란을 가라앉혔을 때 얻게 되는 6가지 신통력 중 하나로 자신의 과거, 즉 전생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본래의 고요하고 맑은 상태, 즉 무심의 경지에 이르면 누구나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하늘의 모든 것을 비추듯 우리의 본래 마음은 시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수면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은 곳에 비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 심리학의 이론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3가지 층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는 의식의 세계, 그 아래에 숨겨진 경험과 기억의 저장고인 잠재의식,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우리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정신의 영역인 무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의 상태는 바로 무의식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 무의식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잊혀진 과거, 전생의 기억을 마주할 수 있게 될까요? 이 대담한 질문에 평생을 바친 한 명의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캐논경.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 법학 등 무려 5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명문 대학의 교수를 넘어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각국 학술원의 정회원으로 추대될 만큼 학문적 권위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캐논 박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인간이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껍질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만약 최면과 같은 특수한 방법으로 의식을 잠재우고 무의식의 세계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낼 수 있다.
그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임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방법 중 하나는 연령 후퇴 최면 요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의 성인에게 최면을 걸어 당신은 지금 30살입니다. 라고 암시하면 그는 정확히 10년 전의 말투와 행동, 기억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이제 막 태어난 1살짜리 아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구의 성인이 말을 잃고 아기처럼 울며 팔다리를 버둥거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무의식 속에 과거의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연령 후퇴 기법은 때로 범죄 수사나 첩보 활동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훈련된 간첩이 의식 상태에서는 결코 자신의 임무를 발설하지 않지만 깊은 최면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 훈련받던 시절을 묻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의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캐논 박사가 열어젖힌 이 무의식의 문은 곧 미국에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52년 미국 모리 번스타인이라는 한 사업가이자 아마추어 최면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캐논 박사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만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타이라는 평범한 주부에게 최면을 걸어 연령 후퇴를 시도하던 중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면에 걸린 버지니아는 갑자기 낯선 억양의 영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9세기 아일랜드 코크시에 살았던 브라이디 머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아일랜드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100년 전 아일랜드의 작은 도시 풍경, 이웃들의 이름, 남편의 직업, 심지어 당시 사용하던 가게 이름과 동네 지리까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구사하는 영어는 현대 미국 영어가 아닌 19세기 아일랜드에서 쓰이던 고어 아사투리가 섞인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브라이디 머피를 찾아서 라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출간 즉시 미국 전역을 강타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과연 한 평범한 미국인 주부의 무의식 속에 100년 전 아일랜드 여성의 삶이 그대로 봉인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미국의 한 유력 언론사는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 취재팀을 꾸려 아일랜드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디 머피가 말했던 내용들 중 상당수가 역사적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언급했던 작은 상점, 변호사였던 시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당시의 생활상들이 옛 문헌과 기록들을 통해 하나둘씩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서구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기독교 세계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 하나뿐인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는 윤회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부와 목사들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브라이디 머피의 이야기는 사탄의 속임수이거나 거짓말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사실의 힘은 믿음의 벽을 흔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일부 진보적인 성직자들까지 이 현상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디 머피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이 신비로운 현상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학자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 최면을 걸어보았는데 아이는 자신이 고대 이집트 시대에 살았다고 말하며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고대 이집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주변을 경악시켰습니다. 또 다른 스위스의 학자는 한 청년의 전생이 500년 전 인도의 승려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학자를 데려와 대화를 시켰는데
청년은 막힘없이 산스크리트어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쌓이면서 흥미로운 통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을 조사해본 결과 남자가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거나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는 성별의 전환은 약 10명 중 1명의 비율로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별이라는 정체성에 묶여 있지만 영혼 그 자체는 성별을 초월하는 존재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전생과 윤회는 더 이상 동양의 신비로운 종교적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자들에 의해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명장 양호는 5살 때 옆집을 가리키며 저기 뽕나무 아래에 내가 가지고 놀던 금팔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어른들이 땅을 파보자 정말로 금팔찌가 나왔고 사람들은 그가 몇 해 전 그 집에서 죽었던 아이가 환생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생 퇴행 최면이 하나의 심리 치료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겪는 원인 모를 불안이나 고통의 뿌리가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삶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전생에 대한 탐구는 특정 종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의 의식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의 연극이 아니라 수많은 막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대서사시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질문 하나를 남기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도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의미 있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과거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경이로운 지점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성찰의 기쁨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는 숙명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깊은 수행을 통해 마음의 모든 번뇌와 혼란을 가라앉혔을 때 얻게 되는 6가지 신통력 중 하나로 자신의 과거, 즉 전생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본래의 고요하고 맑은 상태, 즉 무심의 경지에 이르면 누구나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하늘의 모든 것을 비추듯 우리의 본래 마음은 시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수면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은 곳에 비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 심리학의 이론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3가지 층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는 의식의 세계, 그 아래에 숨겨진 경험과 기억의 저장고인 잠재의식,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우리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정신의 영역인 무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의 상태는 바로 무의식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 무의식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잊혀진 과거, 전생의 기억을 마주할 수 있게 될까요? 이 대담한 질문에 평생을 바친 한 명의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캐논경.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 법학 등 무려 5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명문 대학의 교수를 넘어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각국 학술원의 정회원으로 추대될 만큼 학문적 권위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캐논 박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인간이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껍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최면과 같은 특수한 방법으로 의식을 잠재우고 무의식의 세계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낼 수 있다. 그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방법 중 하나는 연령 후퇴 최면 요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의 성인에게 최면을 걸어 당신은 지금 30살입니다. 라고 암시하면 그는 정확히 10년 전의 말투와 행동, 기억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이제 막 태어난 1살짜리 아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구의 성인이 말을 잃고 아기처럼 울며 팔다리를 버둥거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무의식 속에 과거의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연령 후퇴 기법은 때로 범죄 수사나 첩보 활동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훈련된 간첩이 의식 상태에서는 결코 자신의 임무를 발설하지 않지만 깊은 최면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 훈련받던 시절을 묻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의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캐논 박사가 열어젖힌 이 무의식의 문은 곧 미국에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52년 미국 모리 번스타인이라는 한 사업가이자 아마추어 최면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캐논 박사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만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타이라는 평범한 주부에게 최면을 걸어 연령 후퇴를 시도하던 중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면에 걸린 버지니아는 갑자기 낯선 억양의 영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9세기 아일랜드 코크시에 살았던 브라이디 머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아일랜드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100년 전 아일랜드의 작은 도시 풍경, 이웃들의 이름, 남편의 직업, 심지어 당시 사용하던 가게 이름과 동네 지리까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구사하는 영어는 현대 미국 영어가 아닌 19세기 아일랜드에서 쓰이던 고어와 사투리가 섞인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브라이디 머피를 찾아서 라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출간 즉시 미국 전역을 강타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과연 한 평범한 미국인 주부의 무의식 속에 100년 전 아일랜드 여성의 삶이 그대로 봉인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미국의 한 유력 언론사는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 취재팀을 꾸려 아일랜드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디 머피가 말했던 내용들 중 상당수가 역사적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언급했던 작은 상점, 변호사였던 시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당시의 생활상들이 옛 문헌과 기록들을 통해 하나둘씩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서구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기독교 세계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 하나뿐인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는 윤회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부와 목사들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브라이디 머피의 이야기는 사탄의 속임수이거나 거짓말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사실의 힘은 믿음의 벽을 흔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일부 진보적인 성직자들까지 이 현상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디 머피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이 신비로운 현상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학자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 최면을 걸어보았는데 아이는 자신이 고대 이집트 시대에 살았다고 말하며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고대 이집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주변을 경악시켰습니다. 또 다른 스위스의 학자는 한 청년의 전생이 500년 전 인도의 승려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학자를 데려와 대화를 시켰는데 청년은 막힘없이 산스크리트어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쌓이면서 흥미로운 통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을 조사해본 결과 남자가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거나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는 성별의 전환은 약 10명 중 1명의 비율로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별이라는 정체성에 묶여 있지만 영혼 그 자체는 성별을 초월하는 존재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전생과 윤회는 더 이상 동양의 신비로운 종교적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자들에 의해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명장 양호는 5살 때 옆집을 가리키며 저기 뽕나무 아래에 내가 가지고 놀던 금팔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어른들이 땅을 파보자 정말로 금팔찌가 나왔고 사람들은 그가 몇 해 전 그 집에서 죽었던 아이가 환생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생퇴행 최면이 하나의 심리 치료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겪는 원인 모를 불안이나 고통의 뿌리가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삶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전생에 대한 탐구는 특정 종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의 의식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의 연극이 아니라 수많은 막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대서사시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질문 하나를 남기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도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의미 있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과거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경이로운 지점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성찰의 기쁨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는 숙명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깊은 수행을 통해
마음의 모든 번뇌와 혼란을 가라앉혔을 때 얻게 되는 6가지 신통력 중 하나로 자신의 과거, 즉 전생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본래의 고요하고 맑은 상태, 즉 무심의 경지에 이르면 누구나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하늘의 모든 것을 비추듯 우리의 본래 마음은 시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수면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은 곳에 비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 심리학의 이론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3가지 층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는 의식의 세계, 그 아래에 숨겨진 경험과 기억의 저장고인 잠재의식,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우리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정신의 영역인 무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의 상태는 바로 무의식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 무의식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잊혀진 과거, 전생의 기억을 마주할 수 있게 될까요? 이 대담한 질문에 평생을 바친 한 명의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캐논경.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 법학 등 무려 5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명문 대학의 교수를 넘어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각국 학술원의 정회원으로 추대될 만큼 학문적 권위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캐논 박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인간이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껍질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만약 최면과 같은 특수한 방법으로 의식을 잠재우고 무의식의 세계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낼 수 있다. 그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방법 중 하나는 연령 후퇴 최면 요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의 성인에게 최면을 걸어 당신은 지금 30살입니다. 라고 암시하면 그는 정확히 10년 전의 말투와 행동, 기억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이제 막 태어난 1살짜리 아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구의 성인이 말을 잃고 아기처럼 울며 팔다리를 버둥거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무의식 속에 과거의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연령 후퇴 기법은 때로 범죄 수사나 첩보 활동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훈련된 간첩이 의식 상태에서는 결코 자신의 임무를 발설하지 않지만 깊은 최면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 훈련받던 시절을 묻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의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캐논 박사가 열어젖힌 이 무의식의 문은 곧 미국에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52년 미국, 모리 번스타인이라는 한 사업가이자 아마추어 최면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캐논 박사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만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타이라는 평범한 주부에게 최면을 걸어 연령 후퇴를 시도하던 중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면에 걸린 버지니아는 갑자기 낯선 억양의 영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9세기 아일랜드 코크시에 살았던 브라이디 머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아일랜드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100년 전 아일랜드의 작은 도시 풍경, 이웃들의 이름, 남편의 직업, 심지어 당시 사용하던 가게 이름과 동네 지리까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구사하는 영어는 현대 미국 영어가 아닌 19세기 아일랜드에서 쓰이던 고어, 와사투리가 섞인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브라이디 머피를 찾아서 라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출간 즉시 미국 전역을 강타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과연 한 평범한 미국인 주부의 무의식 속에 100년 전 아일랜드 여성의 삶이 그대로 봉인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미국의 한 유력 언론사는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 취재팀을 꾸려 아일랜드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디 머피가 말했던 내용들 중 상당수가 역사적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언급했던 작은 상점, 변호사였던 시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당시의 생활상들이 옛 문헌과 기록들을 통해 하나둘씩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서구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기독교 세계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 하나뿐인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는 윤회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부와 목사들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브라이디 머피의 이야기는 사탄의 속임수이거나 거짓말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사실의 힘은 믿음의 벽을 흔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일부 진보적인 성직자들까지 이 현상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디 머피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이 신비로운 현상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학자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 최면을 걸어보았는데 아이는 자신이 고대 이집트 시대에 살았다고 말하며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고대 이집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주변을 경악시켰습니다. 또 다른 스위스의 학자는 한 청년의 전생이 500년 전 인도의 승려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학자를 데려와 대화를 시켰는데 청년은 막힘없이 산스크리트어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쌓이면서 흥미로운 통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을 조사해본 결과 남자가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거나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는 성별의 전환은 약 10명 중 1명의 비율로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별이라는 정체성에 묶여있지만 영혼 그 자체는 성별을 초월하는 존재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전생과 윤회는 더 이상 동양의 신비로운 종교적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자들에 의해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명장 양호는 5살 때 옆집을 가리키며 저기 뽕나무 아래에 내가 가지고 놀던 금팔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어른들이 땅을 파보자 정말로 금팔찌가 나왔고 사람들은 그가 몇 해 전 그 집에서 죽었던 아이가 환생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생 퇴행 최면이 하나의 심리 치료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겪는 원인 모를 불안이나 고통의 뿌리가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삶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전생에 대한 탐구는 특정 종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의 의식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의 연극이 아니라 수많은 막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대서사시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질문 하나를 남기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도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의미 있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과거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경이로운 지점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성찰의 기쁨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는 숙명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깊은 수행을 통해 마음의 모든 번뇌와 혼란을 가라앉혔을 때 얻게 되는 6가지 신통력 중 하나로 자신의 과거, 즉 전생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본래의 고요하고 맑은 상태, 즉 무심의 경지에 이르면 누구나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하늘의 모든 것을 비추듯 우리의 본래 마음은 시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수면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은 곳에 비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 심리학의 이론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3가지 층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는 의식의 세계, 그 아래에 숨겨진 경험과 기억의 저장고인 잠재의식,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우리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정신의 영역인 무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의 상태는 바로 무의식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 무의식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잊혀진 과거, 전생의 기억을 마주할 수 있게 될까요? 이 대담한 질문에 평생을 바친 한 명의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캐논경.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 법학 등 무려 5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명문 대학의 교수를 넘어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각국 학술원의 정회원으로 추대될 만큼 학문적 권위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캐논 박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인간이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껍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최면과 같은 특수한 방법으로 의식을 잠재우고 무의식의 세계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낼 수 있다. 그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방법 중 하나는 연령 후퇴 최면 요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의 성인에게 최면을 걸어 당신은 지금 30살입니다. 라고 암시하면 그는 정확히 10년 전의 말투와 행동, 기억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이제 막 태어난 1살짜리 아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구의 성인이 말을 잃고 아기처럼 울며 팔다리를 버둥거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무의식 속에 과거의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연령 후퇴 기법은 때로 범죄 수사나 첩보 활동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훈련된 간첩이 의식 상태에서는 결코 자신의 임무를 발설하지 않지만 깊은 최면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 훈련받던 시절을 묻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의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캐논 박사가 열어젖힌 이 무의식의 문은 곧 미국에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52년 미국, 모리 번스타인이라는 한 사업가이자 아마추어 최면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캐논 박사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만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타이라는 평범한 주부에게 최면을 걸어 연령 후퇴를 시도하던 중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면에 걸린 버지니아는 갑자기 낯선 억양의 영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9세기 아일랜드 코크시에 살았던 브라이디 머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아일랜드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100년 전 아일랜드의 작은 도시 풍경, 이웃들의 이름, 남편의 직업, 심지어 당시 사용하던 가게 이름과 동네 지리까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구사하는 영어는 현대 미국 영어가 아닌 19세기 아일랜드에서 쓰이던 고어 아사투리가 섞인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브라이디 머피를 찾아서 라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출간 즉시 미국 전역을 강타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과연 한 평범한 미국인 주부의 무의식 속에 100년 전 아일랜드 여성의 삶이 그대로 봉인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미국의 한 유력 언론사는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 취재팀을 꾸려 아일랜드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디 머피가 말했던 내용들 중 상당수가 역사적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언급했던 작은 상점, 변호사였던 시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당시의 생활상들이 옛 문헌과 기록들을 통해 하나둘씩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서구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기독교 세계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 하나뿐인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는 윤회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부와 목사들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브라이디 머피의 이야기는 사탄의 속임수이거나 거짓말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사실의 힘은 믿음의 벽을 흔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일부 진보적인 성직자들까지 이 현상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디 머피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이 신비로운 현상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학자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 최면을 걸어보았는데 아이는 자신이 고대 이집트 시대에 살았다고 말하며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고대 이집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주변을 경악시켰습니다. 또 다른 스위스의 학자는 한 청년의 전생이 500년 전 인도의 승려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 학자를 데려와 대화를 시켰는데 청년은 막힘없이 산스크리트어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쌓이면서 흥미로운 통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을 조사해본 결과 남자가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거나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는 성별의 전환은 약 10명 중 1명의 비율로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별이라는 정체성에 묶여 있지만 영혼 그 자체는 성별을 초월하는 존재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전생과 윤회는 더 이상 동양의 신비로운 종교적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자들에 의해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명장 양호는 5살 때 옆집을 가리키며 저기 뽕나무 아래에 내가 가지고 놀던 금팔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어른들이 땅을 파보자 정말로 금팔찌가 나왔고
사람들은 그가 몇 해 전 그 집에서 죽었던 아이가 환생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생 퇴행 최면이 하나의 심리 치료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겪는 원인 모를 불안이나 고통의 뿌리가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삶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전생에 대한 탐구는 특정 종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의 의식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의 연극이 아니라 수많은 막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대서사시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질문 하나를 남기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도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의미 있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과거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경이로운 지점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성찰의 기쁨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는 숙명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깊은 수행을 통해 마음의 모든 번뇌와 혼란을 가라앉혔을 때 얻게 되는 6가지 신통력 중 하나로 자신의 과거, 즉 전생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본래의 고요하고 맑은 상태, 즉 무심의 경지에 이르면 누구나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하늘의 모든 것을 비추듯 우리의 본래 마음은 시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수면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은 곳에 비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 심리학의 이론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3가지 층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는 의식의 세계, 그 아래에 숨겨진 경험과 기억의 저장고인 잠재의식,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우리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정신의 영역인 무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의 상태는 바로 무의식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 무의식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잊혀진 과거, 전생의 기억을 마주할 수 있게 될까요? 이 대담한 질문에 평생을 바친 한 명의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캐논경.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 법학 등 무려 5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명문 대학의 교수를 넘어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각국 학술원의 정회원으로 추대될 만큼 학문적 권위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캐논 박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인간이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껍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최면과 같은 특수한 방법으로 의식을 잠재우고 무의식의 세계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낼 수 있다. 그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임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방법 중 하나는 연령 후퇴 최면 요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의 성인에게 최면을 걸어